한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그런 영향이나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도 있고 참여율도 좀 저조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지금 한 번씩 걸러가지고 하고 있어요. 한 달씩 걸러가지고 매달 지금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1월이고 마감을 해야 되는 달이기도 하고 여기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하시는 때라서 저희가 이제 꼭 이제 해야 되는 때라고 보고 이제 좀 어렵지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실 때 이제 안내장 보셔서 알겠지만 일정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눴었는데 오늘은 제가 1부 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비전 진행하고 2부에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일부분 이제 브랜드나 이런 상표에 관해서는 이상수 이사가 또 진행을 해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3부는 전자상거래법이나 구매 대행의 역할 뭐 이런 것들 또 관세나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이제 겨울 시즌 상품 들어오면 여름 상품들하고는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가격들이 일단은 높아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세는 어떻게 내가 내 쇼핑몰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시행착오를 한 번이라도 줄이는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이제 드리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기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1부 순서로는 이현진 대표님이 온라인 쇼핑몰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네, 이현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래 200명 이상 있는 곳에서 강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200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저는 편의점만 생각해도 이게 바로 온라인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변화라고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편의점이 이렇게 발달할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10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00원짜리 뭐 사면 10원 할인해 준다라고 막 1km까지 다녔던 우리 엄마들 생각나세요? 그래서 편의점이 들어섰을 때 비싸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멀리 다니다가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생겼어요. 막 대단위로 사다가 재래시장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또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편세권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집값을 잡는 죄송해요 혹시 주차일까봐 그러면 저 한 번만 받을게요. 네 대표님 대표님 네네 예 아니 그 오늘 오신다고 했던 그 연락이 안 됐습니다. 네네네. 저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약속 때문에 드리네요. 그러면서 그 편의점이 아파트 값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슬세권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슬리퍼를 신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이렇게 다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줄 때문에 그러니까. 손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시대가 왔어요. 쇼핑도 모든 거를 손안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가 와서 급변하게는 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편안한 거를 꿈꾸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밖에 잘 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휴대폰을 하는 시대가 왔고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한 개수가 올해 6개월 만에 달성이 돼버렸대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에 대해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물론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면 옛날에 뭐 한다 그랬었어요? 치킨집 한다 그랬잖아요. 공무원 하다가 퇴사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치킨집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킨집 하다가 그분들이 1년 있다가 살아남는 확률이 몇 명이에요? 100개가 오픈하면? 서너 개? 5개? 2개. 그 사람들이 그러면 평생을 모아서 어쨌든 퇴직금으로 받아놓은 돈들이 1년 안에 까먹잖아요. 다. 오픈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최하 1억, 정말 최하 1억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오픈할 때 들어가는 돈이 뭐가 들어가요? 자, 가게 보증금 들어가야 되죠. 괜찮은 자리면 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권리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권리금 없는 가게는 더 빨리 망해. 그리고 또 뭐 들어가요? 제가 가게 보니까 인건비 들어가야 돼요. 인건비가 요즘 또 얼마나 비싸요. 관리하기도 힘들어. 그만두면 사람 또 뽑기도 또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각종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제가 가게를 해보니까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식자재 그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삼겹살집을 하다가 한 6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갔는데 그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세월호. 그래서 6개월 만에 권리금 2억 주고 들어간 가게를 그냥 눈 녹듯이 녹여버렸는데 그런 일들이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은 진입 비용이 일단 없잖아요. 그쵸? 저희 같은 경우야 특별한 솔루션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진입 비용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내가 좀 능력이 있고 내가 이 부분에 좀 탁월한 어떤 그 실력이 있다. 그럼 무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타트를 해요. 그리고 까먹어도 뭐 시간 빼고는 들어가는 돈이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사건들이 또 많이 생기냐면 주변에 마케팅하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낚시질 많이 당하시잖아요. 광고하세요. 홍보하세요. 자,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저희를 통해서 뭐 이렇게 광고하시면 저희가 뭐 노출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돈 몇백만 원씩 내시고 손해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진성을 가질 수 있는 눈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당해보면 알아요. 당해보면 알아요. 저는 사업을 이제 또 여러분들보다는 여러 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면 알아요. 이게 사기구나 아니구나.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이런 회사에 들어와 계시면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걸러져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진행하시다 보면 한두 번 정도 당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희는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봤지?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좋은 경험을 했다 생각하시고 회사에 또 의뢰를 하시면 회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일로 여러분들이 승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자본금도 별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경력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서 오픈을 하더라도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불확실한 속에서 그분들이 벌어가는 돈은 또 얼마예요? 자기들 인건비 겨우겨우 벌어가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잠을 잘 때도 내가 어디 놀러 갈 때도 내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이 쇼핑몰이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알고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 근데 저 알고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도 다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접게 돼서 직원 월급이라도 그냥 네 월급이라도 여기서 벌어라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알렸어요. 정말 돈이 되더라고요. 돈이 되니까 오빠도 해라, 언니도
심지어 저희 딸도 수능시험 끝나고 용돈 벌어라 해서 딸도 시키고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 한두 분들 알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수입이 발생하고 그분들이 성장하고 또 그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력이 쌓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작은 배송대행 업체도 하게 되고 그 실력이 또 쌓여서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또 나누리 로지스틱스라는 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출범식도 해서 물류 회사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저의 일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쇼핑몰 하나를 시작하는 거지만 두 개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시작했으면은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자사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달랐어요. 한 사람이 세 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줘.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이제 직원한테 맡겼어요. 세 개까지. 그럼 세 개가 돌아가면 좀 더 수입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는 거 직원 월급 주는 거 해봐라. 그래서 한번 불려가서 이걸 이제 사업적인 안목으로 조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나 혼자서 어차피 하는 시간에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익숙해지시면 자사몰도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이 조금 되면 쿠팡도 하나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하시고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으면 이거를 확장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수입이 만들어지면 이 시장은 이제 스타트인 거예요. 뭐 우리 시중에 있는 오프라인 시장이 동네 구멍가게에서부터 다양한 시장이 형성된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 온라인에서 이 마켓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스타트이고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이 진입 장벽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가실 수 있는 베네핏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간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도 저희 나누리 코리아보다 어쩌면 더 큰 회사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우리 또 알아요? 어떤 누군가는 자기 브랜드를 또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브랜드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해외에 있는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가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또 창고를 임대를 해드리면 거기서 저희가 여러분의 심부름으로 물건으로 대신 한국에 있는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투자 자금 별로 없이 데미지 별로 없이 여러분들이 수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이 조금 들어갔다고 무시하시지는 않겠지만 뭐 이거 그냥 내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지금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서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바탕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히 듭니다. 여러분 혹시 풀필먼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지금 예전에는 집에서 물건을 사서 다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재고를 가지고. 지금은 창고를 그분들이 빌려서 거기에서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공동으로 쓰는 거죠. 공동 창고를 쓰고 공동 직원을 쓰고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제가 연대 자산 세무 관리 CEO 과정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부동산이나 이런 시장이 죽어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총 저희가 수업을 한 달에 매번 6개월 듣는 중에 제가 한 6번은 이 풀필먼트 시장하고 온라인 시장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발을 담그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회사에서 주는 정보와 조금 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혼자 하면 할 수 없어요. 멀리 갈 수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리기 때문에 많이 가실 수 있고 부자가 되려면 일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혼자 하면은 8시간, 12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온라인 쇼핑몰은 여러분들 시간을 늘려주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시간을 곱빼기로 늘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별로 미약하게 보이지만 저희처럼 가다 보면은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앞장서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항상 저희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따가 이제 세무 관련, 그 다음에 법무 관련, 또 은행에서 또 해외 결제 관련된 그 러브리드고 포인트 그런 거에 대한 저희 그 협력 업체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도 주실 거고요. 저희 회사는 하나의 또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이지만 앞으로 다른 예를 들면 안과라든지 어떤 그런 그 좋은 협력 업체들이 계속 저희 회사에 붙어서 그 전자상거래뿐만이 아닌 협력 업체들로 인한 플랫폼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끝까지 함께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행할 건데요. 그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쇼핑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쇼핑몰. 엑셀 작업. 네,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아이템 찾는 거. 네, 그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아이템 찾는 거. 그죠? 오늘 그 아이템 찾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템 찾는 거, 키워드 만드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혼자서 하다고 하고 좀 낯선 것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좀 겁을 많이 내시고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계속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잘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온라인 시장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좀 특이한 시장인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0억 매출하는 쇼핑몰이건 100억 매출하는 쇼핑몰이건 100만 원 매출하는 쇼핑몰이건 똑같은 조건에서 온라인이라는 곳에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잘 되는 곳을 내가 보면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걔네들의 영업 전략이 뭔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교육을 해드려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거에 맞춰서 하루에 3개 파는 쇼핑몰과 10개, 20개 파는 쇼핑몰과 30개, 50개 파는 쇼핑몰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루에 그 30개, 50개 파는 쇼핑몰의 영업 전략, 매출 전략, 운영 전략을 한두 개 파는 분한테 알려줘봐야 못해요. 흉내도 못 내고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쇼핑몰들마다의 그런 성장 과정에 따라 컨설팅 해드리는 내용이 틀린데 저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매출, 그러니까 아까 상품이나 컨텐츠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노출이 돼야 돼요. 노출이. 내 쇼핑몰이라는 곳이 노출이 돼야 돼요. 내 상품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 노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원리, 원칙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상품 10개 파는데도 하루 방문객이 10,000명이면 거기에 10개만 있어도 10,000명이면 그 쇼핑몰은 그 하루에 50개, 100개, 200개씩 팔려요. 클릭당 사람들의 결제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키워드, 상품, 소싱 중요하지만 그 상품 소싱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진짜 좋은 상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쇼핑몰에서 그게 팔릴 것 같아요? 그죠? 방문객이 많은데 유명한 쇼핑몰, 그죠?
그런 쇼핑몰들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쇼핑몰을 그런 쇼핑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이나마 힌트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했다는 말 많이 듣죠. 이번에 광군절 때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네, 이제 요 기사 오늘 나왔는데 11월 말까지 매출이 83조 7,900억이에요. 그러니까 광군제 2009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1,457배 성장을 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그러면 거긴 중국 시장 얘기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30분 만에 약 63조에 달했다고 해요. 매출액이. 11일 오전 0시 행사 시작해서 30분 만에 매출액이 3,723억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좀 코로나 때문에 눌렀던 소비 심리가 이제 좀 터졌다라는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라는 곳이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한국 시장은 어떠냐면 네이버 3분기 역대 때 최대 매출을 해서 3분기에만 매출이 1조 3천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대 마켓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제일 큰 마켓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네. 네이버가 얼마 전에 추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1위가 원래 쿠팡이었거든요. 이게 매출, 그러니까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총알 배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행하기도 했고 마케팅 비용만 몇백억씩 쓰는 곳이 쿠팡인데 시설 투자라 쿠팡이 매출이 17조고 이제 정확한가요? 17조인가요? 17조였나요? 17조였나요? 그 네이버가 그 매출을 뛰어넘었어요. 약 3조 정도 따돌리고 그 위로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네이버라는 곳은 검색 엔진 기반으로 해서 이 검색 엔진을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였지 온라인 쇼핑몰에 그렇게 크게 투자하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온라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핸드폰에서 모바일에서 검색 기반으로 쇼핑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시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네이버 온라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적절한 때에 진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 아니면 거기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코 늦은 게 아니고 지금 성장하는 시장에서 성장하는 포인트 안에 있으세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게 뭔가 그 원인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단점만 조금만 극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좀 가지시고 제가 보면은 쇼핑몰의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겁이 좀 나시다 보니까 굉장히 방어적이고 굉장히 예민하신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오픈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장에서 매출을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계속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보세요. 새로운 도전들을 좀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사업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올해 이제 거의 하반기 매출 계획을 세울 거고 내년에 매출 계획과 매출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실 거예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에 하신 분들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당장 앞에만 바라봐요. 오늘 몇 개 팔아야지, 내일 몇 개 팔아야지, 왜 주문 안 들어오지? 계속 이 자리에서 멘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네이버 쇼핑은 사실은 장사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쇼핑으로 10억, 20억, 30억 매출하는 건 사실상 해외 구매 대행으로는 어려워요. 네, 제가 이걸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이게 정점이고 이게 유일한 길이고 여기에서 매출 20억, 30억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빅파워샵이 최고예요. 네이버 쇼핑으로는. 왜냐하면 빅파워샵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샵으로 올라가려면 굿서비스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굿서비스 기준을 하려면 배송도 짧아야 되고
고객의 구매평도 높아야 되고 품질에 대해서도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0개, 50개, 80개, 100개 파는 분들하고 영업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병행 수입을 해야 되고 우리 회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풀필먼트 같은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내 브랜드를 만드는 단계까지 성장해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우리 회원사들이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거기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 몇 프로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의욕이 있고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내가 우리 회사랑 발맞춰 가신다면 그렇게 가시는 분이 여기서 나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그거를 모든 걸 주도해서 우리 회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회원사들과 저희는 함께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고 조금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단계별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용기와 에너지를 좀 가지시고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쇼핑몰이 잘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배우시고 공부도 해가면서 조금씩 나아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제자리 걸음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도 있고 매출이 조금만 올라가면 제가 얼굴 보기도 힘든 분들도 있어요. 매출이 올라가면 안 와요, 잘. 그러다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보면 꼭 그 제자리 걸음을 해요. 근데 파워샵 지금 아직 못 가신 분들 여기 많이 있죠. 그죠? 파워샵 못 가신 분들. 언제까지 나는 파워샵을 갈 거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파워샵 기준이 지금 여기서 이제 파워샵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런데 파워샵 기준이 300건에 800만 원 매출이잖아요. 이게 3개월 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반짝 잘했다가 한 달 매출 좀 못했다가 또 한 달 좀 잘했다가 이렇게 되면 파워샵으로 올라가는 기간이 쭉 늘어나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파워샵을 갔어. 그러면은 빅파워샵은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그냥 압축해서 한 달 동안 300건의 매출을 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파워샵인 거예요. 그러면 100개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하루에 3개 파는 사람이 10,000개 가지고 3개 파는 사람이 5만 개를 올릴 수 있는 여건 5만 개를 가지고 팔게 되면 3개, 4개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게 크기가 5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10배 이상 성장 키워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 사실은 오히려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 부지런하게 올리고 더 부지런하게 이 매출 전략 세우고 더 부지런하게 마켓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상품에 대한 소싱도 더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이런 단계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빅파워샵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2분 계신데 이상수 이사가 이제 우리 상품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거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제가 좀 요즘에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시즌이 아까도 제가 섭외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여름에서 가을 시즌, 이 겨울 시즌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처음 겨울 시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위축이 돼 있어요. 비싸면 안 팔린다. 내 상품에 마진을 더 넣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싼 거를 찾으시고 계속 이제 5만 원 미만, 3만 원 미만 여기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겨울 상품들은 가격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어느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좀 올려보셨잖아요. 5만 원. 7, 8만 원 이상. 5만 원이라고 하신 분은 뭐냐면 아직 완전한 겨울 시즌 상품을 안 가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겨울 상품 처음에 취급을 했을 때 캐슈미어 니트, 핸드메이드 코트 이런 걸 넣었더니
기본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게 150만 원짜리가 올라가고 막 이랬을 때 제가 놀랐었는데 그럴 때 마진을 얼마 넣는 게 적절할까요? 25,000원. 그래? 25,000원. 자, 3만 원짜리 포장비까지 해서 네. 네, 한 만원 생각하고 한 3만 원, 3만 5천 원 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20만 원이야. 20만 어떻게 원, 하십니까? 5만 원. 네. 그리고요. 네. 그 저기 관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포함해서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상품들은요, 평균 전체 판매한 거에 대해서 단가를 구해보면 평균 가격이 한 5만 원 내외예요. 5만 원 내외이고 마진이 한 13,000원 정도 돼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가격이 낮거든요. 여름 상품은 일단 얇고 가볍고 또 굉장히 손상되기도 쉬운 그런 상품들이 많고 또 샌달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판매 가격이 낮아요. 근데 가을 겨울 상품으로 가면서 판매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또 여기서 잘 생각하면 이거 장사잖아요. 장사인데 판매 가격은 높아지는데 마진은 똑같다면 리스크만 커지고 손해볼 확률은 더 커지죠. 배송비도 더 올라가요. 롱부츠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 정도 저는 배송비를 평균 냈었어요. 예전 배송 대행 업체에다가. 그리고 코트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도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은. 그럼 물건 값도 올라가고 배송비도 올라가요. 근데 내 마진은 그대로예요. 그런 장사 뭐하러 해? 손해볼 확률이 높은데. 10개 팔았는데 하나만 만약에 분실이 되거나 사고가 나도 손해를 보는데 그러면서 뭐하러 하고. 그러니까 판매 전략을 다르게 짜야 돼요.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더 이제 물론 운영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판매 전략을 어떻게 짰었냐면 기본적으로 마진을 10%를 더 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2% 올려놓고 10%만 다운시키면 10%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마진에 퍼센트를 한 10%에서 15%를 더 마진을 넣고 배송비를 더 넣고 그 다음에 시장 반응을 봐가면서 상품들을 찾아냈죠. 그리고 아까 환율, 그러니까 관세 얘기했는데 일단 가격이 올라가면 관세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쇼핑몰 하시는 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관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이버에 관세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정도 들어가 보신 분, 관세 계산기. 네, 네이버에 관세 계산기가 있는데 품목별로, 그 다음에 무게별로, 해당하는 국가별로 해서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고 관세와 부가세가 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주력하고 있는 상품이 중국에서 판매가가 20만 원이야. 그리고 배송비까지 하면 뭐 20만 뭐 한 5천 원이야 라고 하면 20만 5천 원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될 텐데 두 가지예요.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접근하시면 되냐면 내 상품가에 넣는 방법이 있고 고객한테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세를 미리 계산을 해서 내 상품가에 넣던지 아니면 그걸 고객한테 얘기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고객한테 받을 거다라고 하면 내가 중국에서 20만 원이고 내가 30만 원에 팔아. 그럼 얼마에 대한 관세를 받으셔야 돼요? 네? 30만 원? 네, 맞아요. 30만 원에 대한 관세를 받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에 대한 관세 줘 이러면 고객이 알아요. 요즘에는 고객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야 그러면 내 거 20만 원짜리였네? 너 10만 원이나 마진 받아? 야 나한테 안 사.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관세 계산기로 딱 계산을 해서 30만 원에 대한 관세를 받게 되면 10만 원어치의 관세만큼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 전략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얼마 전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오늘 여기 안 계신데 이불 있잖아요. 이불 침구류를 판매가 됐어요. 침구류 판매가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이 손해 볼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15만 원짜리인데 배송비도 많이 나오고 내가 거의 15,000원밖에 안 붙였기 때문에 관세가 나오면 손해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해당하는 침구류가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중국에서 15만 원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특정한 브랜드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고 해서 제가 말을 했죠. 이거는 그냥 100불로 신고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50불까지는 관세가 없는데 151불만 되면은 관세가 151불의 전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불짜리가 80불짜리 두 개야. 그러니까 같은 날 통관이 돼. 그럼 관세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합산 관세예요. 하루 그날. 근데 만약에 통관을 목요일 날 하나 하고 금요일 날 하나를 해. 75불짜리를 80불짜리를 그럼 관세가 없어요. 네, 그거는 관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냥 그 관세청에서 통관일 기준으로 중국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00불, 그 미국 외 지역은 150불까지는 그 통관일 기준으로 면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내 쇼핑몰의 마진, 수입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으시면 아주 베스트예요. 오히려 겨울에 마진이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시면 자꾸 겁을 내고 안 하려고 그러고 비싼 거는 피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이제 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상품들은 여름 상품처럼 소품종이 다량으로 나가는 게 아니지만 또 팔리는 것들이 좀 생기면 좀 전략 상품들이 한두 개가 생기면 마진이 훨씬 많이 납니다. 오히려 더 재미있는 게 겨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좀 가격이 있는 상품들을 취급을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제품의 하자 여부, 범수 여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비싸다. 내가 평소에 취급하던 것보다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밀 검수를 하세요. 1,000원 더 주고.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짜리 파는데 1,000원 더 주는 게 무슨 그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거 제대로 팔아가지고 4만 원, 5만 원 남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밀 검수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시고 그냥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 있다라고 하면 굳이 정밀 검수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상점에서 그 특정한 상품을 다량으로 사서 다량으로 파시는 분들은 굳이 일일이 정밀 검수를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 솔루션 이용하시는 분들은 10개의 상점에서 어쩌다 하나씩 사는 거라서 받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기복이 있고 판매자와의 우리가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검수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 중국 내에서 반품해버리고 교환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오히려 겨울 상품이 더 재미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매출에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밖에 있는 곳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빅파워샵, 프리미엄샵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건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광고를 하는 업체와 하지 않는 업체의 차이는 있어요. 네, 그거는 있지만 그 외에는 같은 로직 안에서 우리가 같은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로직 안에서 누가 그 로직을 잘 활용을 하느냐, 누가 그것들을 내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매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시면 돼요. 그 요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와닿지가 않고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회원사 이제 약 130개사, 120개사 정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을 벤치마킹을 할 거고 우리가 무한한 온라인이라는 시장에서 경쟁을 할 건데 우리 안에 경쟁 상대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 더 많아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진짜 아주 미미해요. 점이에요. 점. 빅파워샵 그 해외 구매된 빅파워샵 검색을 하면 수백 개 이상 나와요. 제가 잠깐 검색을 해도 수백 개 이상 나와요.
우리 경쟁사들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쟁사들 벤치마킹하고 그 새로운 상품들을 발굴하고 걔네들 주력 상품을 우리 걸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 회원사들이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끼리 모니터링을 해요. 밖에 찾기 힘드니까 우리끼리 모니터링하고 얘가 뭘 파나 이렇게 보다가 서로 그거 가지고 가격 싸움하고 있어요. 난 그럴 때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우리끼리는 가격 경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 사람 4만 원 남기는데 내가 39,000원 남겨가지고 서로 제살 깎아먹기 하고 계속 내 가격을 내리고 우리끼리 내리고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다른 판매자들이 가격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대응하는 건 가능해요. 공동 대응해서 걔가 못 팔게 하고 우리가 다시 가격을 원상복귀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그걸 눈치 보면서 가격을 낮추는 경우를 제가 간혹 봐요. 근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자율 경쟁이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오히려 서로 간에 소통을 저해하게 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 각자 뿔뿔이가 돼요. 서로 내 쇼핑몰 이름 말 안 하고 너 쇼핑몰 뭐해? 아니 내 쇼핑몰은 아무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서로 얘기하고 우리 쇼핑몰끼리는 서로 좀 얘기하고 소통하고 만약에 가격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격 이 정도로 맞춰서 하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친구가 그 쇼핑몰에 거기 판매자하고 좋은 계약을 했으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12월 말에 나올 게 나누리 허브라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솔루션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공유를 할 건데 뭐냐면 먼저 라이센스를 그 업체하고 라이센스를 따서 10,000원짜리인데 내가 9,000원에 계약을 해. 그러면 내가 9,000원에 가져다가 허브에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솔루션 이용하시는 분은 9,900원에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솔루션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을 하는 사람도 돈이 좋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안전한 상품을 팔 수가 있으니까 좋고 이런 그 나누리 허브 같은 시스템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국내몰, 해외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내 상품들도 가져다가 진짜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해서 수익률 20% 30%가 이상 가져가시고 또 해외 상품도 그렇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팔 수 있게 되고 아까 제가 그 중국 구매 대행이 아주 추운 겨울을 맞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는 국내 상품을 판매를 함으로 해서 이제 이 시장을 이겨내고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우리 그 허브를 플랫폼을 이제 만들려고 추진하고 발주를 넣어놨어요. 그런 것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시작으로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더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신 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매출이 좀 늦게 올라간다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컨설팅이나 상담은 저희가 이제 또 개별적으로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해드릴 거고 또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풀어 나갈 거니까 아까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말씀 잘 하셨는데 키워드나 소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또 정기 교육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도 진행을 해드릴 거고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 시스템을 조금 더 신뢰해 주시고 이제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드리고자 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경력이 오래되시고 쇼핑몰 운영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 오는 경우와 이제 좀 경험이 얼마 없으신 분들이 오는 때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은 이제 병행 수입이나 풀필먼트나 또 해외 상품들을 특정한 도소매 시장에서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은 일단은 원칙을 지키고 그 상품의 키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좋은 상품 전략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걸로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단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게 꾸준하게 상품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지금 이 가을 겨울 시즌 상품들을 꽉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시즌 상품들이 있게 되면 방문객이 적을 수밖에 없죠. 검색어에서 바깥에 있으니까. 네이버라는 검색어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서 내 상품들이 검색어가 내 샷이 최소한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1일 방문객이 200명이 그 기준이에요. 1일 방문객 200명 미만의 쇼핑몰들은 매출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 어느 날은 매출이 없고 어느 날은 매출이 있고 이런 골짜기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매출이 200명이 넘어가면 그런 골짜기가 메워져요. 그래서 2개, 3개는 꾸준히 팔리는 쇼핑몰이 돼요. 그게 200명 기준이에요. 그리고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면 4개, 5개, 10개, 10개 이상 팔려요. 히트 상품이 있으면 20개도 팔리는 게 그 정도 방문객 수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파워샵에서 빅파워샵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방문객이 꾸준하게 유입이 계속 되면서 단골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단골이 형성이 돼서 재구매율이 3%에서 5%는 돼야 돼요. 그래야 빅파워샵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단계적인 영업 전략을 자기만의 영업 전략을 갖고 계시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아까 해외 외부의 쇼핑몰들에 대한 벤치마킹 소싱을 얘기했는데 때로는 특정한 상품 같은 경우는 마진이 적더라도 그런 상품을 소싱을 해서 방문객을 일시에 늘리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 단계가 없으면 무의미해요. 일만 바꾸고 괜히 시간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남들이 잘 파는 거를 내가 따라간다는 거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이 A라는 사람이 물건을 하루에 10개를 팔아요. 아니 100개를 팔아요. 이 상품 괜찮네 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봤더니 타오바오에서 봤더니 이 상품이 있어요. 내가 팔아도 마진이 남을 것 같다고 뛰어드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먼저 상품을 팔고 있던 사람은 내가 이걸 사는데 10,000원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에 사고 있을까요? 모르시죠? 10,000원. 됐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건을 많이 팔면 해외 판매자도 딜이 돼요. 그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그런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래시장하고 비슷해요. 흥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온라인 쇼핑몰은 그냥 정찰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가 재래시장 같아요. 중국은 특히. 야, 내가 너 거 10개 했는데 또 10개 살려고 그래. 좀 싸게 해주면 안 돼? 걔네들이 가격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내가 후발주자들이 안 좋다고 한 게 뭐냐면 후발주자들은 얘를 10,000원에 사야 되지만 선행주자들은 얘를 8,000원에 사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가격 싸움을 그 선행주자랑 하게 되면 나는 몸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왜 해야 되냐? 내가 그렇게 들어온 고객들 300명, 350명, 500명의 결제 고객을 통해서 파워샵을 빨리 간다거나 빅파워샵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재구매를 유도를 해서 내가 쇼핑몰에 그 재구매를 유도를 할 만큼 준비가 돼 있다거나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쿠폰 발행을 해가면서 또 구매평 유도하고 전화 해가지고 우리 쇼핑몰 홍보하고 또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면 광고비 쓰는 대신 그걸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그냥 남들이 많이 파니까 그냥 집었어 라고 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저희 회사도 있었어요. 한 350개 팔았대요. 그래서 얼마 벌었어 했더니 100만 원 벌었대요. 그래서 야 그거 한 달 내내 350개 처리하려고 힘들고 남는 것도 혼자서 뭐하러 하냐 이랬거든요. 그 사후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이렇게 그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안 갖고서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많이 파는 거야 방법은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고 그때그때 매주간 히트 상품들, 매주간 얼마든지 팔리는 상품들 검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 돌려서 어떤 게 많이 팔리는지 보고 그걸 따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 쇼핑몰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초보인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한계가 있는 게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내 상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보면은 그 제가 원래는 키워드 검색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올리시라고 들고 해드려요. 처음에 우리 솔루션의 장점이 뭐냐면 URL 수집이 아니에요. 키워드로 대량 수집이 장점이에요. 그걸 위해서 비용을 내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한참 있다가 매출이 안 되시는 분이나 매출이 되다가 갑자기 떨어지신 분들 이렇게 보면 상품 군을 많이 갖고 계시지 못해요. 키워드를. 왜 그러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하루에 3개 이상의 키워드를 수집을 해서 부업자 기준입니다. 전업자들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루에 3개 정도 이상의 키워드를 수집을 해서 매일매일 올리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가요. 100개의 상품군. 시즌별로 100개의 시즌 상품을 가지고 가는 거죠. 매월. 그러면 한 시즌이면 거의 300개 이상의 상품 군들을 가지고 가요. 근데 옆줄로 세시는 분들이 뭐냐면 URL로만 수집을 해요. 열심히 2시간, 3시간씩, 10시간씩 막 눈 빠지게 내가 원하는 상품들 막 URL 수집을 해가지고 60개, 70개를 수집을 해요. 시간 대비 노력은 똑같이 쓰셨어요. 그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인지라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URL로 수집을 하게 되면 수집하는 것들만 수집을 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열심히 해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해도 3개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상품군을만 열심히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내내 해도 한 30개 내외의 키워드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 본인들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30개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과 100개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쇼핑몰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차이가 있죠. 이 쇼핑몰에는 지난 시즌의 상품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더 수집을 했던 쇼핑몰은 지난 시즌의 상품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다 지웠어요. 어디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었을 때 확 티가 나요. 확 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갑자기 쇼핑몰에 하루에 20개씩 팔다가 매출이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짜 20개씩 팔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매출이 없대요. 이렇게 물어봤죠. 20개씩 팔리고 주문이 들어오고 주문 처리하고 바쁘니까 상품 올리는 거 소홀히 하셨죠? 그랬더니 맞대요. 딱 한 달 동안 몇 개나 나오고 상품 올렸는지 딱 보면 나오거든요. 답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쇼핑몰한테는. 처음 쇼핑몰 하실 때 한 달 동안 상품 몇 개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6,000개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최근 3개월 동안 몇 개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2,000개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미 거의 내가 특정한 상품 가지고 광고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지난 시즌 상품만 잔뜩 있는 쇼핑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 창고 안에 지난 시즌 상품들만 있는데 상품이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죠. 굉장히 정직해요. 저희 솔루션이 저희 쇼핑몰들이 굉장히 정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확하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었다면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해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딱 원칙을 지키고 딱 거기에 대한 로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을 하시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쇼핑몰들은 그냥 쭉 성장을 해요. 쭉 이렇게 완만 그 각도의 차이는 있지만 쭉 성장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못한 쇼핑몰들이 항상 보면 제자리 걸음이거나 조금씩 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쇼핑몰들을 계속 컨설팅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매일매일 상품을 올리는 곳들은 방문객도 같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리를 잡히고 내가 10,000개까지 올릴 수 있는 세탁샵인데 10,000개까지 올려 거의 다 찼다라고 하면 3대1 비중이나 2대1 비중으로 URL 수집이나 타겟 상품 수집도 하셔도 돼요. 근데 URL 수집 위주로 하시는 쇼핑몰들이 성장성은 아주 특별하게 그 상품을 소싱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 MD의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 감각이 아주 뛰어난 분들 아닌 이상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리고 물론 그렇게 특정한 상품들만 그 수집해서 올리는 쇼핑몰들이 그렇다고 전망이 없거나 장래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문 쇼핑몰을 나는 지향을 한다. 나는 나만의 개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쇼핑몰도 단골이 형성이 되면 고객이 형성이 되면 탄탄하게 갈 수 있어요. 이제 편집샵 같이 갈 수가 있죠. 성장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자사몰을 만들어서 그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회사가 다 준비는 돼 있어요. 쿠팡이나 자사몰 다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일단은 영업 전략은 좀 보편적이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3부 순서 전에 기본적인 것도 이제 시장 벤치마킹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네이버에서 충분히 다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 다른 데서 찾으시는데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미 네이버가 국내 최대 마켓으로 올라와 있고 다양한 판매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벤치마킹 되세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중에 빅파워샵 이상 해외 구매대 딱 검색 딱 때리면 딱 나와요. 그 안에서 내가 만만한 돈 몇 명을 찍으세요. 그리고 걔네들이 뭐를 팔고 있는지 보시고 그런 벤치마킹을 아까처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도 주의를 줬던 것처럼 원칙에는 충실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칙을 놓치게 되면 내 쇼핑몰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남들처럼 그 빅파워샵들처럼 10개 팔아서 빅파워샵이 되려면 광고를 하셔야 돼요. 광고하셔야 되고 그만큼의 구매 지수나 판매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그런 데랑 경쟁을 그냥 진짜 맞붙어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솔루션 띄워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홍보 얘기했는데 블로그 마케팅 뭐 이런 것들 업체들이 많이 오잖아요. 의미 없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의 이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광고 홍보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봤는데 블로그 댓글 마케팅 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요즘에는 그 거의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졌냐면 네이버가 홍보성 블로그나 홍보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마케팅이 한참 이렇게 뜨다가 블로그 마케팅 하던 회사들이 거의 다 없어졌고 이제 홍보 대행사들이 이제 남은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쇼핑몰을 오픈하시면 블로그 마케팅 해드릴게요. 뭐 얼마 주세요. 처음에 무료로 상위 노출하게 해드릴게요.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거의 매출에 도움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네이버의 로직, 네이버에서 장사를 잘하고 싶으면 네이버의 로직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네이버의 로직, 검색의 최적화 기법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서 다 알려줘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찾지 말고 돈을 절대 쓰지 마세요. 무료라는 말에 속 현혹이 돼서 상담하다가 100만 원, 150만 원 결제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후회 안 하시는 분 본 적 없어요. 차라리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세요. 그럴 바에는. 키워드 검색 광고 해도 키워드 아주 큰 키워드 아닌 이상은 얼마 안 해요. 네. 클릭당 뭐 20원, 30원 합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방문객 유도하는데. 차라리 네이버에서 장사할 거면 네이버의 로직에 충실하고 쿠팡에서 장사할 거면 쿠팡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로직에
충실하신 게 훨씬 매출에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광고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려면 제대로 집행해야 돼요. 네이버에서 블로그 배너 광고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 입찰이긴 하지만 평균 낙찰가가 1,000만 원이에요. 내가 진짜 내 제품이 있고 내 상품 표시한 게 있고 진짜 팔겠어 라고 하면 제대로 광고를 지출해야지 어설프게 하는 거는 그냥 눈웃듯이 사라져요. 온라인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주의하시고 쓸데없는 비용 지출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데서 연락이 오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던지 주변에다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좀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다 배송대행지 쓰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배송대행지도 또 하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배송대행지가 하는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송대행지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중국에서 내가 주소지가 없으면 물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소매 사이트에서는. 그래서 물건을 대신 받아서 그 해외로 물건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많은 서비스들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송대행지가 우리 회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많은 사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배송대행지 하는 역할은 물건을 받아서 공항에 갖다 주는 역할이 다예요. 근데 서비스들이 계속 회사들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검수를 해주고 그 검수에 대해 하자를 책임져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송대행지가 실수도 해요. 많이 해요. 제가 아까 그 나누리 익스프레스를 만들었던 이유도 이 실수가 있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였거든요. 우리 쇼핑몰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저희랑 같이 제가 소개해준 데들 많이 쓰셨었는데 예전에 여러 업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썼었는데 그 업체들마다 분 중에서 5923 찾아본 계세요? 찾은 빼서 저요? 네. 5923. 마켓에 하나도 없는데 맨 앞에 다녔는데 아무도 뺄 적이 없는데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건물주 자리일 거야. 그 자리가? 빼야지. 제일 힘센 게 건물주죠. 네, 여기 원래 한 대, 두 대밖에 못 건물주는 들어오거든요. 빼야지. 건물주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배송대행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배송대행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배송대행지가 에 대한 그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검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품 처리를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지냐 안 지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차이는 사실 그다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죠. 이 물류를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고 있는 수작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의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맨날 물건 막 쌓여 있고 이러면 실수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이제 회사가 책임지고 함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저렴한 배송비와 빠른 서비스를 기초로 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불만 아닌 불만들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뭐 배송이 지연된다거나 상품이 누락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칭찬받을 일보다 욕먹을 일이 많은 게 배송대행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서비스들이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만약에 저희 회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좀 불편하신 게 있으면 화내지는 마시고 정당하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근데 가끔 너무 화가 나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중국에서 전화를 받아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회사에다 얘기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고 감정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구매 대행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물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50개, 100개, 200개 되는 사람들은 컴플레인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의 단일 제품을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하자율도 없어요. 검수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배송대행지 업체에서 물건값 거의 노마진으로 처리할 테니까 저희한테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따라다니는 갑이에요. 근데 우리 구매대행은 그 하루에 2-3개, 많아야 10개, 20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의리예요. 구매대행 시장, 배송대행지 업체들이나 무역업체들한테서 큰 무역업체들은 우리 같은 전자상거래 물건 받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배송대행지 업체들인데 배송대행지 업체들한테서도 초짜인데 그렇게 물건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응대도 안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는 초짜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제가 진짜 초보들을 육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서비스를 좀 잘 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작은 회사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해결해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해를 해요. 쇼핑몰 하시는 분도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물건이 작아요. 그리고 내가 영세해요. 그리고 내가 처리하는 그 수익이 작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검수 같은 것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가가 아니어도 무조건 검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100만 원 파는 사람들한테 5만 원 리스크는 5%인데 1000만 원 파는 사람들한테 5만 원 리스크는 0.5%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자기가 부담하는 게 이제 싫으니까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콜센터에다 만약에 뭐를 했는데 잘못됐다고 콜센터에 화내봐야 콜센터 전화 받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실은 물건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화낸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콜센터 전화하면 전화 받는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런 멘트들이 있기도 한데 그것처럼 중국에서 실제로 그 물건 물류를 하고 검수를 하고 포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제 좀 좋게 지내는 게 좋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슬기롭게 이성적으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초보들이 많아서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시간 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제 빅파워샵을 혼자서도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고 한 여기 은행하고 카드 오셨으니까 쉬는 동안에 잠깐 해결하고 저분들 보내고 사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상품 소싱이나 브랜드에 대한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요령은 이제 3부에서 이제 이상수 이사님이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저희 우리 회원사들을 위해서 하나은행에서 이제 부지점장님도 나와 계셔서
이제 그 우리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술 보증금인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 또 이게 우리 쇼핑몰 하시면 그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 카드 해외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 카드 결제 중에서 혜택이 많은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카드에 대해서도 종합 카드 이제 발급해 주시는 곳에서 이제 또 와 계시기 때문에 카드 대출, 카드 발급 상담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은행 부지점장님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좀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2부와 3부 짬 나는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영 하나은행 부지점장님인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 하나은행 대치동, 강남의 중심 대치동 지점에서 근무하는 정은영입니다. 예, 주말에 이렇게 여러 번 나와가지고 열정적인 모습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오상원 대표님이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좀 욕심을 내라 이 말이 저한테 좀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내 목표를 갖고 밝은 곳에 목표를 꽂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한 걸음 어제보다 나은 발전된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 되게 중요했었고요. 사실은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언택트라는 게 사람을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서 내가 물건이라든지 상품을 이제 파는 그런 걸 언택트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언택트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김남태 교수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빨리 다가온 거예요. 이 올해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때문에 빨리 이제 이게 다가섰는데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고객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비대면으로 다 이제 처리를 하게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주말에 휴일에 여러분들을 보고자 고객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특히 2020년도에 가장 좀 커다란 변화는 저금리 금리를 정부가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이때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내가 혹시라도 올해 소상공인 대출을 내가 수혜를 받았던가 반성하셔야 돼요. 안 받으신 분들은. 절벽금리라고 해서 굉장히 낮은 금리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사업주고 창업주고 지금 사업자 그 대표님들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대출을 받았었는가 한번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 연말 끝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증서 대출로 95%가 나가고 나머지 5%는 이제 개인 신용도에다 나가는데 특히 올해는 내 신용이 약간 좀 내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카드 뭐 몇천 원 안 낸 것도 신용등급을 깎아버려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횡포라고 할까 이런 게 있어요. 핸드폰 요금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핸드폰 요금이 하루 이틀 연체되면은 등급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급해서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내 등급이 나빠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만큼은 정부에서 그걸 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만큼은 신용이 약간 조금 원래 6등급 안까지는 전체 은행에서 받을 수 있지만 7등급까지도 이제 이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특히 내가 주거래가 이제 저희 국민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은행 전혀 거래가 없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이건 정부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낮은 금리, 저금리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 많은 거를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내가 그래도 금융주치의라고 해서 명함을 하나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급할 때 전화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 하나 등록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은행 가서 쭈삣쭈삣하게 돼요. 사실은 은행이 좀 편한 것 같아도 막상 물어보면은 번호표 뽑고 가서 하면은 내 질문이랑 창구 직원이랑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근지러운 데를 긁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핸드폰으로 핸드폰 번호 알고 있는 은행원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뭐 사업자 대출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도 있을 수 있고 요새 아파트 담보 대출 받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파트 담보 대출일 수도 있어요. 모든 금융상품 대출은 전체적으로 다 전화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만나면 되게 중요하게 보고 제가 명함을 놨기 때문에 명함을 가져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은 통장을 이제 사업자 통장을 만드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을 6개월 넘게 만드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만드신 분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따끈따끈 새 거일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 사업자 명칭대로 사업자 통장을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대출 신청을 신청서를 갖고 왔어요.
언택트시다라고 해서 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대출했지만 사실 또 우리가 또 만나면서 고객 속에서 얼굴 보고 하는 게 또 대한민국 한국의 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거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을 뭐 1,000만 원만 되나요? 전 더 받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여기서 다 안 끝내셔도 되세요. 사실 명함만 있으시면은 가깝게 있거든요, 강남에. 그래서 오셔서 전화하셔서 본인이 이제 궁금한 거 금융상 좀 받아가셔도 되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하고 먼저 내가 좀 선구자가 된 거잖아요. 온라인 쇼핑 창업물.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밝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발을 먼저 내디디신 거에 대해서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응원하고 지금 저희 강 대리님 저랑 같이 근무하는 방신욱 때래요. 오늘 좀 복장이 지금 굉장히 간단한데 토요일이라 괜찮습니다. 네, 자기 한 3분 정도만 이제 이 업무 진행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장님이 대략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소상공인 대출 이번에 2차 고등도 95% 대출 홍보차 나왔고요. 이게 이제 나라에서 하는 대출이다 보니까 기존 금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싸요. 그리고 이제 개업하신 분, 6개월 미만이신 분, 6개월 이상이신 분, 6개월 기준으로 이제 대출이 대략 3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는 이제 심사 없어서 나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등급도 마찬가지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한 장씩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릴 텐데요. 나머지 건들은 준비를 하시면 되시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나누기 코리아에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매출 자료 같은 게 따로 이제 없으신 분들이 많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이제 구매 확정 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 증빙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대출을 좀 더 빨리 취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부장님도 명함 주시고 저도 이제 모바일 명함이 있어요. 요새 이제 비대면 시대이고 페이퍼리스 때문에 저는 모바일 명함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명함 드릴 테니까 이제 필요 서류라든지 아시는 얼굴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실제로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거 궁금하신 거는 저도 이제 핸드폰 이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서류 이제 나눠드릴 테니까 통장 작성하시고 대출 서류 작성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확정 내역을 월별로 해야 되나 아니면 토탈? 사실은 6월 이상이 이제 파일로 주시는 거예요. 6월 이상.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구매 확정 내역이 이제 많다 보니까 보증재단에서 진행을 할 때 매출이 있기만 하면 돼요. 사실 6월이. 그래서 보통은 한 9월, 10월, 최근 11월까지 이렇게 매출 파일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출력을 해서 보증재단에 송부해서 승인 나면 이제 한꺼번에 주면 되는 거죠? 월별로 맞습니다. 아니고? 네. 한꺼번에 주시면 네. 상담은 여기 이렇게 상담 테이블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 결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카드 그러니까 전국에 카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결제 중에서 포인트 많이 쌓이는 카드로 발급 받으시라고 저희 지난번에 오셔서 도움 많이 주신 또 카드 상담사님 모셔갖고 또 잠깐 필요하시면 상담 카드 상담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수 상담사님. 네. 아니 저희 설명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진 대표님 성주지점 법인카드 이용관련 이혜숙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장님들 사업자 등록증 내시고 이제 앞으로 해외에서 온라인 결제하실 텐데 저희 금융카드 쪽에서 포인트 많이 받으시고 많이 할인 받으시는 카드가 있고 법인카드, 사업자 카드가 있는데 국민카드 쓰고 계시더라도 또 반드시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국민카드 또 외로 다른 카드사 다 연결해서 또 혜택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많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10분 정도 이제 쉬고 그러면 이제 이상수이사가 이제 상품 풀싱하고 그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노하우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건데 저도 이제 카드를 만들었던 계기가 뭐냐면 우리 해외 결제 계속 하고 있는데 별로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해외 결제하는 것도
수수료 나가는 거 아시죠? 근데 그 해외 쇼핑이건 우리 국내 쇼핑이건 캐시백 되는 카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알아본 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똑같은 카드를 쓰더라도 우리가 매출이 이제 아주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상수 이사가 고통받는 게 뭐냐면 한 달에 결제 금액이 7천만 원 이상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카드 할부로 메꾸기 어려워지거든요. 원래 정상적인 경우면 여기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해외에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알리페이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원래 그러려면 여권 가지고 해외 창구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어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그쪽으로 보내서 원활하게 결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도 캐시백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카드밖에 대안이 없어요. 지금 당분간은.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카드로 우리가 좀 해야 되고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해주는 게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고 지혜롭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금리 대출 1.5% 저는 받았거든요. 저금리 대출.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한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것도 사업에 있어서의 하나의 요령이에요. 돈이 있건 없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 중에 대출이 제로인 사람들 거의 없는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라는 게 생긴 거고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잘 상담하셔서 잘 하시고 지금 시간이 33분이니까 50분에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죠. 네. 왜 춘절이나 방문절로 인해서 저희가 쇼핑이 다운이 되는지를 제가 좀 방분절과 춘절은 완전히 달라요. 네. 방분절은 일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서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생기니까 영역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상품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장애가 생겨요. 왜냐면 춘절 때 아니면 방분절 때건 춘절 때건 말씀하신데 방분절 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해외 사이트에서 지금 쇼핑몰을 하잖아요. 왜 해외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을 하는 크롬이라는 곳이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 타오바오라는 사이트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14억 우리가 접속을 하는 사이트예요. 어마어마한 접속률을 가지고 있죠. 지금 웬만한 서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마 터질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예전에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막 접속을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얘네들이 타오바오가 일정한 접속량이 넘어가면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 접속을 잘라내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게 그 트래픽을 분산하는 그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광분절이나 이럴 때는 수집이 잘 안 되는,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해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크롬이 업데이트되거나 그게 타오바오의 계정이 문제가 되거나 이게 여러 가지 네이버가 양식을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개별적인 영향에 의해서 수집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일시에 아까 얘기했죠. 제가 매출이 83조 7,9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일시에 이렇게 되면 재고도 중국에서도 아무리 대단한 생산 능력을 가진 중국이라도 공이 나게 돼요. 그래서 배송이 늦어지기 시작해요. 배송이 늦어지고 매출이 일단은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게 기본적인 필요 서류예요. 매출이 떨어지진 않아요. 광고죠. 근데 일시에 소비가 늘어나면 금액은 그 다음에 최대점만 사람들이 주머니가 비기 때문에 그 조금씩 지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좀 부족이 돼요. 안 들리네? 아니 이건 광분절은 그냥 이걸로 끝난 거고 방문절 하나 충대가 있어요. 춘절은 거의 한 달 동안 배송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저희 돈을 못 받아 아니면 받아도 우리가 주문을 받아도 주문이 처리가 안 돼요. 왜냐면 그 설날 기준으로 앞뒤로 해서 거의 그 일주일씩은 중국 자체에서 공장도 멈추고 통관도 안 되고 구매 확정이 안 되니까 우리는
돈이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를 해야 돼요. 들은 데가 아닌데. 네, 대비를 해야 돼요. 그 쇼핑몰까지 가신다 이거죠. 쇼핑몰은 해요. 주문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배송이 안 되니까 구매 확정이 안 되고 자금 흐름이 멈추죠. 제가 이번에 그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 주문이 들어온 게 그 타임에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보냈다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예, 물건을 보냈는데 한 4개가 분가스가 많이. 그걸 기억하세요? 아 여기 다 있어요.